안녕하세요, 새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입니다. 무단퇴사란 사업주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법적,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기업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노무사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판례들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손해액이 산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가 얼마 없다거나 그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말하지 않고 2주, 3주 전에 사직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자재를 훼손시켰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일찍 퇴사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근로자분께서는 퇴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깔끔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무단퇴사를 하면 사업주들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럼 기업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는 직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회사에서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회사 입장에서 무단퇴사를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즉 퇴직 처리를 거부하는 방법인데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즉시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의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 1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퇴사 효력은 통상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명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6월 1일부터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는 5월 말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무단퇴사 혹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노무사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게 맞나요? 앞에서 이제 남노무사님이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런 손해의 발생이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단퇴사를 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이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퇴사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액 자체에 좀 불이익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준다면 무단퇴사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서 퇴직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정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액 자체에 드라마틱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있으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이었습니다.